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2022년 가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가계부에서 통금만 추가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매너가 없는 것 같아서 2022년 가계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용법은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써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021년에는 카테고리를 입력하고 계좌를 입력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결제 내역 입력하고 프로덕트 지출 이렇게 입력하고 수입과 지출이 나눠져 있었죠. 2021년에는. 근데 2022년에는 일단 제가 다크 모드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다크 모드가 업데이트가 돼서 아주 짙게 그리고 예쁘게 나왔어요. 색깔이. 그리고 2022년 가계부에는 금액을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입, 지출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분류와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 내역 입력하고 결제 금액을 한 번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제가 다 넘어가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한 가지 추가된 건 분류가 추가가 된 건데 수입이냐 지출이냐 송금을 보낸 거냐 받은 거냐 이 네 가지를 선택해 주시고 수입이라면 사업 수입이다 다른 수입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지출이라면 지출 카테고리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 송금이라면 송금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문제인데 금액은 반드시 지출이나 송금 보냄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에는 반드시 이 빼기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밑에는 플러스가 되고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어요. 메모는 세부 내역 입력하시면 되고요. 월별은 2022년 전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필터를 걸어뒀고요. 지금이 2022년 3월이니까 3월 달력을 넣어야 되고 4월이면 4월을 5월이면 5월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바로 밑에 먼슬리 캘린더에 계좌 이체, 파파존스, 한양대학교 강의, 지출, 수입, 송금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됩니다. 송금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겠죠. 송금 보냄과 송금 받기. 제 계좌관에 이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을 보냈고 10만원을 받았고 이게 숫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얼마인지 마이너스 얼마, 수입은 플러스 얼마인지 입력해 주시면 캘린더에 자동으로 다 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컴, 사업 수입에 들어가면 어떤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벌었는지 공유기 있죠. 당근마켓에서 공유기 판매한 거 9,000원이었다 이렇게 떠도 되고요. 사업 수입이 아니라 기타 수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테고리에 관리비 이런 데 들어가면 관리비 얼마가 나갔는지 마이너스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먼슬리도 똑같죠. 월별로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는지 송금은 얼마를 보냈고 얼마를 받았는지 이달 총 얼마가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도 국민은행에서 현재 얼마가 있었고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송금 보냄과 송금 받기는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갑, 카카오뱅크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 바로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전에 2021년 가계부 만들었을 때 카테고리는 뱅크샐러드에 있는 카테고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갯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카테고리 추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갯돈을 낸다 아니면 여러분도 세금을 내신다 이렇게 하실 때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로 만들기에서 아무거나 일단 금액을 입력합니다. 제가 갯돈을 낸다고 했을 때 카카오뱅크에서 갯돈이 나갈 거예요.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으로 나가니까. 분류는 지출이에요. 지출.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갯돈이라고 입력합니다. 생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이렇게. 그리고 금액은 한 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03월이니까 3월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이미 월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냥 커서를 이렇게 키보드로 갖다 댄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붙게 돼요.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출이니까 마이너스 2만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2만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만원. 그리고 카테고리 파트에서 겟돈이라는 파트가 없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아무거나 페이지 하나를 복제해 주세요. 이미 제가 카테고리 페이지를 전부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복제해 주시면 됩니다. 복제해 주신 다음에 관리비라는 페이지가 복제가 되었을 텐데 이름을 겟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필터를 추가해주고 겟돈을 선택해 주시면 겟돈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면 돼요. 나머지 한 번만 추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새로 겟돈을 추가할 때에는 그냥 겟돈 카테고리가 이미 있으니까 겟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지갑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지갑에 제가 K뱅크,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카드나 지갑 이런 걸 다른 걸 또 추가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지갑을 추가할 때는 왼쪽 왼 아래에 월렛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갑들이 들어있는데 이곳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현대카드라고 할게요. 제가 현대카드를 많이 써서 현대카드라고 입력하고 현재 금액 현대카드 0원이겠죠? 입력하시면 끝! 지갑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 돌아와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현대카드에서 얼마를 썼다 이렇게 하실 때 이 월렛을 클릭해주면 현대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출, 그리고 카페 간식, 투썸 플레이스 5,900원. 마이너스 5,900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5,900원. 그리고 3월도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지갑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별로 보는 방식이에요. 월별로 어떻게 보냐?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매월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저는 지금 2022년 3월만 보고 있죠. 보기를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 기본 보기를 복제해 주세요. 기본 보기를 복제해 주셔야 되고 보기 추가를 눌러버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이 속성들의 순서와 크기가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기 추가를 누르는 것보다는 기본 보기에서 복제를 눌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보기 1에 들어와서 일단 이름을 바꿔줄게요. 저는 2022년 04월로 바꿔줄게요. 4월로 만들 거라서. 그리고 필터를 결제일이 3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있는데 얘 하나만 4월 1일로 바꾸겠습니다. 4월 1일이 됐죠. 이제 얘를 필터를 걸어줄 거예요. 결제일 버튼 클릭하고 필터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점점점을 눌러서 고급 필터로 통합 눌러주세요. 결제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 그리고 날짜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그리고 날짜와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4월 1일 이후 당일 포함 이렇게 한 줄 해주고요. 점점점 눌러서 다시 복제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당일 포함 이전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4월 30일 해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요 2022년 4월을 복제해서 글자만 3월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필터를 넣어주세요. 필터를 고급 필터로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날짜 3월 이후 다시 복제하고 3월 31일 이전 이런 식으로 해주면 2022년 3월에 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4월 1일이 없어졌죠. 3월 페이지만 쭉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월별로 추가해 주시면 볼 수 있고요. 혹시나 2021년부터 제 가계부를 써오셨던 분이라면 2021년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가계부를 가지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는 2021년 기존 가계부를 사용하시던 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기존 가계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2022년 가계부를 쓰기보다는 현재 가계부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때 제가 이 페이지 다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기존 가계부에서 송금 내역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송금 내역은 크게 타임라인, 먼슬리, 월렛 이렇게 3개 페이지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타임라인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할게요. 일단 송금 보내기, 송금 받기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누르고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속성 복제, 지출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송금 보냄 해주고 다시 복제해서 송금 받기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송금 보냄과 받기가 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먼슬리에 들어와서 여기도 송금 보냄과 받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출해서 복제, 얘도 송금 보냄, 그리고 속성을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송금 보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원본 표시라 되어 있기 때문에 00000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을 합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0 이렇게 뜨고 나중에 숫자를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성 복제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송금 받기 입력하시고 속성을 송금 받기 그리고 계산도 합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지출, 송금 보냄, 송금 받기가 모두 입력되죠. 그 다음에는 월렛에 들어오셔서 월렛에도 송금 보냄, 송금 받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속성 복제해서 송금 보냄, 속성을 보냄, 계산을 합계 해주시고요. 똑같이 복제, 그리고 송금 받기, 속성을 받기, 계산을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송금 보냄 받기가 모두 들어가고, 자 이제 송금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카테고리에 송금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K뱅크에서 국민은행으로 보내볼 거예요. 결제 내역은 계좌 이체, 송금 보냄에 1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월별에도 2021년 3월이면 0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하고 송금 붙여놓고 국민은행으로 보낼 거죠. 국민은행 계좌이체 똑같이, 그리고 송금 받기에 1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21년 3월까지 입력해 주시면 송금 보냄과 받기가 모두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먼슬리에 들어가 보면 당연히 10만원 송금, 10만원 받기가 들어가 있고요. 지갑에도 들어가 보시면 K뱅크 10만원 보냈고 국민은행 10만원 받았고 이게 보이게 되죠. 얘네들은 알아서 상쇄가 되고 현재 잔액을 바꾸셔야 됩니다. 현재 잔액에 지금 현재 금액, 수입, 지출 되어 있는데 보냄 플러스 보냄 다시 플러스 받기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10만원이 빠지고 1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2022년 가계부 템플릿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